60세를 넘겼다면 이번 주에도 분명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선택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리고 스무디에 아마씨를 넣고 마트에서 슈퍼시드 그래놀라 바를 고르며 천연, 고식이섬유, 오메가-3 풍부라는 문구에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씨앗류는 노화를 막고 심장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돕고 염증을 낮추는 작은 방패처럼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씨앗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생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학에서는 식품을 라벨이 아닌 혈류로 평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기관이며 매 순간 일정하고 부드럽고 조절된 혈액 공급에 의존합니다. 30대에는 동맥이 유연했고 갈증 신호가 분명했으며 미네랄 균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뇌의 예비 관류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혈관은 경직되며 신장은 조금 더 느리게 작동합니다. 대사 변화에 대한 내성 역시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부 씨앗은 특히 불리지 않은 상태로 대량 섭취되거나 여러 종류가 혼합된 형태로 먹을 경우 수분 균형, 미네랄 상태 오혈관 긴장도 혈액 점도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뇌졸중 예방에서 미세한 불안정성은 실제 위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논의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독이 아니라 강력한 생물학적 도구입니다. 다만 이해 없이 사용하면 완충 능력이 줄어든 노화된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대사적 소음이 아니라 혈관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유동적인 혈액, 유연한 동맥, 일정한 혈압, 균형 잡힌 미네랄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흔히 건강식으로 칭찬받는 7가지 씨앗을 마케팅이 잘 다루지 않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항산화 광고가 아니라 노화된 혈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입니다. 때로 60세 이후의 가장 큰 위험은 분명히 나쁜 음식이 아니라 일심 없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씨앗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간식 그릇, 샐러드, 요거트 토핑으로 흔히 사용되며 과자 대신 선택하는 죄책감 없는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적당량이라면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 식물성 화합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영양 성분 자체보다 그것이 노화된 혈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미 현대 식단은 오메가-6 우위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해바라기 씨를 대량으로 추가하면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성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나트륨과 섭취량 왜곡입니다. 대부분은 무염생 씨앗을 28g만 정확히 먹지 않습니다. 구운 소금 해바라기 씨를 한 줌씩 무심코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혈압 변동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노년층에서 혈압 변동성은 평균 혈압 수치만큼이나 뇌졸중 위험과 밀접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는 열량 밀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결론은 금지가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1회 28g 이하, 무염 제품 선택,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혈류 안정성에 반응합니다. 참깨는 장수 식단과 연관되어 안전한 지방으로 인식됩니다. 리그난, 비타민 E, 식물성 스테롤 등 긍정적인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핵심 문제는 피트산 함량입니다. 피트산은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과 결합해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 이완과 혈압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노화와 함께 위산 분비와 소화 효율이 떨어지면 고피트산 식품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미묘한 마그네슘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 변동성과 소혈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불리거나 발효의 피트산을 낮췄지만 현대 가공식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빈도와 준비 방식이 문제입니다. 소량 사용하고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씨드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 LA가 풍부의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순환 역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아씨드는 자기 무게의 10에서 12배 물을 흡수합니다. 갈증 감각이 둔해지고 체내 수분 비율이 감소하는 노년층에서 충분히 불리지 않은 치아씨드를 섭취하면 상대적 혈장량 감소와 혈액 농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점도 증가는 미세 뇌혈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AA의 EPA, DHA 전환율은 낮고 고령일수록 더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대하는 만큼의 항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불리고 물과 함께 섭취하며 1큰술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뇌는 유동성 있는 혈류를 요구합니다. 양귀비씨는 소량의 아편계 알칼로이드 잔류물을 포함합니다. 양은 극히 적지만 완전히 생리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0세 이후 자율신경계 조절력은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세한 자율신경 영향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혈압 급락과 반등은 노화된 미세혈관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양귀비씨는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혈당 변동이 겹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일 식품이 아니라 생리적 맥락입니다. 의도적으로 먹지 않아도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씨앗입니다. 면실에는 고시폴이라는 방어 화합물이 존재하며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미량 잔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시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에 의존해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 감소는 혈관 경직과 내피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면시류는 오메가-6 비율이 높고 반복 가열 시 산화 지질이 생성되어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노년층에서는 해독 능력과 세포 회복력이 감소해 영향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건강식으로 널리 권장됩니다. 그러나 위험은 통째로 삼키는 방식과 과량 섭취에 있습니다. 통아마씨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소화 효율이 낮습니다. 장에 머무는 동안 수분을 끌어당겨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없으면 탈수 경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탈수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피트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섬유질은 위장관 압력과 수분 이동을 변화시킵니다. 연구에서 혈압 개선 효과는 분쇄 아마씨 기준입니다. 형태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개별 씨앗이 아니라 여러 씨앗을 한 번에 겹쳐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오메가-6과다, 피트산 누적, 수분 이동, 산화 지질, 혈당 변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뇌의 관류 예비력은 감소합니다. 압력 변동, 혈액 농축, 내피 자극, 미네랄 불균형을 동시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는 급성대형 뇌졸중보다는 소혈관 손상, 백질 변화, 인지 저하 형태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60세 이후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슈퍼푸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뇌혈류를 지키는 것입니다. 씨앗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소량 적절한 준비 균형 속에서 사용해야 할 식품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 피트산 과잉, 불린 준비 없이 섭취한 치아씨드, 통아마씨의 반복 사용, 복합 씨앗 믹스의 누적 효과는 노화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양을 줄이고 준비 과정을 지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정밀함이 곧 독립성을 지키는 전략입니다.